자, 이번 시간은 379페이지죠. 등기입니다. 등기. 등기란 것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기재하는 것도 등기고, 또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 등기부 속에 있는 그 상태도 등기죠. 그걸 등기라 그럽니다. 등기. 그래서 등기관이 마지막으로 다 기재하고 나서 입력하고 나서 기명 날인까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죠. 자, 등기의 종류는 기능에 따라서 사실의 등기와 또는 권리의 등기 이렇게 나누죠. 사실의 등기는 표제 부여하는 등기고요.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갑구난과 을구난에 하는 등기를 말해요. 등기부는 1부동산 1등기용지다 라는 원칙을 삼았어요. 이 한 개의 등기용지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을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 파트를 한 조로 만든다 이런 거죠. 한 조로. 표제부는 당의 부동산을 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물 같으면 면적이 얼마고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지붕은 슬라브인지 초가 지붕인지 슬래트인지 지붕의 모습 구조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표제부 안에는 표시란 등기를 하고요. 그래서 당의 목적 부동산을 특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 번호를 여기에다가 기재해요. 그 다음 갑구에서는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다가 등기하죠. 을구난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여기다가 기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조가 되고, 만약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당의 부동산에 없으면 이걸 등기 안 하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표제부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재되는 것을 우리는 사실의 등기라 그러고, 여기에 등기되는 것을 권리의 등기라 그러죠. 내용에 따라서는 기입 등기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죠. 경정 등기, 변경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등등 있는데, 경정 등기는 개념 좀 놀아주시면 되겠죠. 경정 등기는 당의 부동산과 등기의 내용이 원시적으로 불일치 상태가 있을 때, 즉 등기할 때부터 잘못된 등기죠. 이럴 때 보통 경정 등기를 합니다. 다만 이때는요,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당연히 경정 등기 하더라도 종전에 그 부동산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변경 등기요. 이거는요, 등기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후발적으로 발생한 실질과 등기 사항이 불일치된 경우, 이걸 후발적 불일치라고 그래요. 이럴 때 변경 등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소유자가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명의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주소가 바뀌었다, 이전했다, 예를 들면 소유자가 이사를 갔다 하면 주소 변경 등기해야 되죠. 나중에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원시적 불일치냐 후발적 불일치냐를 가지고 경정 등기, 변경 등기로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식에 따른 분류는 주등기, 부기등기 있죠. 주등기는요, 자, 이게 갑구난, 을구난에는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앞부분에는 순위 번호, 뒤에는 사항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위 번호는 제일 첫 번째 사항란을 쓰면, 그 다음에 때는 반드시 2번입니다. 2번 쓰고, 그 다음에
또 쓰면 3번 이래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런 순서대로 연속돼 이렇게 순위는 연속돼야 됩니다. 이렇게 권리 변동도 이렇게 돼야겠죠. 자, 이게 주등기란 것은 요 번호가 순위 번호를 독립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주등기라 그래요. 요 독립 순위 번호를 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독립번호, 독립의 순위 번호를 주는 것을 주등기라 그래요. 부기등기는요, 독립된 번호를 주는 게 아니라 독립된 순위 번호에 부기 1호, 부기 몇 호 이렇게 해서 등기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번호가 순위 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등기 순위에 덧붙여서 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주등기 번호를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 호수만 쓰는 거죠. 예컨대 여기에 있는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했다. 여기에 있던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주소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3번 등기 부기 1호 이렇게 해서요. 요 주소 변경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주소 요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여서 이렇게 막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은 하나의 이렇게 하나의 등기부다 이런 이야기예요. 등기상으로 보면 내용이 그죠? 이런 것을 부기등기라 한다. 효력에 의한 분류는 본등기가 있고요. 예비등기가 있죠. 자, 거기에서는 예비등기에는요. 현재 예고등기는 등기법상으로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예고등기 부분은 제외해 버립시오. 그럼 여기는 예비등기로서 뭐만 존재한다? 가등기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파트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거기에 두 줄 정도 지우면 되겠네요. 두 번째 줄에 이에는 가등기가 있다 이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예고등기는 여기서부터 지워버리면 되겠죠. 사실적 효과만 있다까지 세 줄 지우면 되겠네요. 자, 가등기만 존재한다. 본등기는 뭐예요? 그래요. 물권 변동 효력이 종국적으로 발생한 종국등기를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하면 종국등기다. 물권 변동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예비등기는 장차 물권 변동을 일으키려고 미리 준비해 두는 거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만 있다. 이렇게 합니다. 가등기. 이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청구권 보존에 의한 가등기라 그러죠. 또 담보 가등기도 있어요. 가등기 담보 등양 법률에서 인정되는 담보 가등기라는 가등기도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등기부는요.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대장에서 등기부를 만들어요. 보존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걸 만들 때는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 이거는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죠. 여기에 있는 대장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보존 등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장상에 있는 권리 사항은요, 이걸 가지고 권리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라 등기부상에 있는 각구 을구난에 있는 권리 사항, 이것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권리 사항에 관해서는 이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변경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사항에 관한 것은 등기부에 있는 걸 기초로 하고 보존 등기를 최초로 등기를 만들 때는 대장에 있는 내용의 소유자를 최첨으로 이렇게 만든다. 되겠죠. 이런 관계를 좀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381페이지에 양자의 관계 제일 밑에 있죠. 이 두 개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양갈로 3번 있어요. 양갈로 3번. 기재 내용의 일치를 위한 절차적 의존 협력 관계에 있는데 부동산의 상황이나 동일성에 관한 사항, 그렇죠? 사실에 관한 사항이에요. 사실 기재는 이렇게 한다. 보존 등기 하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부동산 이게 표시란 등기부터 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에 관한 사항은 대장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초로 한다. 그 다음에 권리 변동 사항 이런 등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가지고 기초로 한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사실에 관한 사항, 물건의 현황이라든지 또는 당의 부동산의 동일성 여부 이래 관한 것은 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반해서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런 거죠. 이런 관계예요. 그죠? 그러면 보존 등기 하려면 사실을 먼저 기재해야 되니까 대장에 거쳐서 이렇게 보존 등기 등기를 하겠죠. 그 다음부터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등기부에 기초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절차 볼까요? 382페이지 가면 등기 절차가 있죠. 이 등기 절차는 이 절차는 원칙적으로 등기법에 따릅니다. 부동산 등기법. 여기에 의존합니다. 등기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 원칙은요. 공동신청이다. 이게 원칙입니다. 즉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등기법이 이것을 취하고 있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것은 등기법상의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것은 등기부상에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상에서의 이해관계에서 이득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권리자, 등기부상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의무자라고 합니다. 이들 두 사람의 내용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그 등기에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죠. 뭐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위해서 공동신청주의를 원칙 삼는다. 다만 등기 실현에 있어서 등기 내용에 있어서 안전성, 진실성이 보장된다면 단독 신청도 가능하다 이래 되겠죠. 예컨대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한다든가 또는 상속 등기를 한다든가 또 미등기 건물의 보존 등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 내용대로 등기가 이루어지고 뭐 등기 협력해 줄 당사자가 없거나 또는 그 내용의 진실성이 안전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독 신청은 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판결에 의한 등기가 대표적이죠. 또 상속 등기도 피상속인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그죠? 단독 신청하겠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 등기 신청을 받아가지고 등기관이 등기할 사항을 심사하는데 이 심사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주의다. 등기를 실현하면서 당사자가 진정으로 그러한 거래 계약, 물건 변동 일으키는 행위를 했는가, 유효한 행위를 했는가, 이것을 등기관이 심리할 수가 없다. 따라서 등기법에 필요로 하고 있는 형식과 그리고 필요로 하는 서면 이런 것이 갖추어졌다면 등기를 해줘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등기관의 심사 권한은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이 말은 등기 절차상 적법한 내용을 갖추었다. 즉 등기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으로 등기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확인한 거예요. 그것만 확인해서 등기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이걸 형식적 심사주의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입니다. 이 등기 청구권은 성격상 첫 번째, 이것은 민법상, 실체법상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법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민법상에 인정되는 권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공동신청주의를 취했기 때문에 이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적용하에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등기 의무자가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공동신청주의니까. 근데 등기 권리자가 아무리 요구해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강제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바로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죠. 즉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등기 의무자가 여기에 협력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거죠. 따라서 등기 신청권과는 구별해야 됩니다. 이 등기 신청권은 등기법상의 또 공법상의 권리죠. 등기 공무원한테 등기하는 이 국민이 등기 권리 해달라고 하는 그런 등기 공무원한테 행사하는 권리죠.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따라서 이거는 민법상의 권리다. 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제법상. 그 다음에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여기는요, 물권적 청구권이냐, 이 등기 청구권이 또는 채권적 청구권이냐, 이게 문제된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당의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 당사자가 행사하는 청구권은 전부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컨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야 등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등기 청구권, 또 시효 완성자가 점유부 시효 완성자가 당의 등기 명인한테 등기 넘겨주세요 하는 등기 청구권, 또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에서 야 소유권 넘겨 등기 전 해주세요 하는 등기 청구권, 또 수급인이 도급인과 수급인 있죠. 건물을 신축한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서 야 이거 내 건물 신축해 놓는 이 건물 네 건데 나 다 지었는데 왜 돈 안 주니? 그러니까 여기 이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해 줘라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이것도 역시 채권적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채권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당의 물권을 취득한 물권자가 그 물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법정지상권자 같은 사람이요. 법정지상권자.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한테 자 이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지상권 설정의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 등기 청구권은요, 바로 지상권이라는 물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결한다. 이 지상권 기초에서요, 지상권에 기초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주세요라는 등기 청구권. 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지상권자의 지위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되겠죠. 또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대금을 받고 당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해줬어요. 그런데 매매계약할 당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을 속여서 사기를 쳐서 당해 토지를 사갔더란 거예요. 그러면 이 매도인은요, 매매계약을 취소해버리고, 왜? 사기당했으니까.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 매수인 앞에 있는 등기를 말소해. 내한테 그 등기는 없애.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때 등기 말소 등기 청구하죠.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이 바로 매도인이 취소함으로써 소유권을 회수했다는 거예요. 취소하는 순간에 소유권은 매수인한테 있는 소유권이 매도인한테로 넘어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복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이요, 이때 야 매수인아 너 앞에 있는 등기는 말소해라 라고 하는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해서,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등기 청구하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죠. 따라서요, 여기에 이렇게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에 매수인 앞에 있는 등기 소유권 등기를요, 야 말소 등기해 줘라고, 말소 청구라는 것은 말소 등기 청구예요. 여기에 써야 되는 거죠.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바로 여기에 있는 취소하는 경우, 여기에 매도인이 취소하면 매수인 앞에 갔던 소유권이 매도인한테 소유권의 당연 복귀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소유권자로서 행사하는 권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등기 청구권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요.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예요. 383페이지에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 해놨잖아요. 자, 첫 번째 양가로 1번 법률 행위에 의한 등기 청구권. 예컨대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통해서 당해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 그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매도인한테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자, 이때요,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등기 청구하는 그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 걸리는가?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이 등기 청구권은 아직 매수인이고 여기에 소유권 등기가 여기 있다는 거죠. 자,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대금을 다 완납했어요. 대금 완납. 근데 토지는 당해 매매계약이 토지였다 할까요? 토지 소유권 매매계약 했어요. 그러면 토지는 여기에서 얘한테 넘겨줬네요. 이렇게 토지 인도해 줬어요. 왜 인도했냐면 대금을 주니까 매도인이 토지를 건네줘서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의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등기 주세요라고 하는 이 등기 청구권은 그래요.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이면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려야겠죠. 원칙 소멸시효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채권이면.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 자, 이때 매수인이 말이죠. 매매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죠.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는 상태라면 자, 그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 중이다 라고 하는 상태라면 이때 이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래요. 채권적이죠. 채권적 청구권인데 이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판례 태도라는 거죠. 원칙은 소멸시효 10년에 걸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냥 채권 청구권이니까 다만 이런 상태에 있으면 이럴 때는 그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이라 하더라도 채권적 성격이에요. 성격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는다라는 판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예요. 383페이지 제일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이때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에 대한 학설은 대립하나 판례는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고 한다. 요거죠. 더 나아가서 동그라미에서 한번 제일 밑에요. 이 매수인이 아직 미등기 상태에 있는데요. 당에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이 토지를 돈을 받고 처분해서 여기에는 제3자한테 넘겨줬을 때요. 이 사람한테 토지를 넘겨줬겠죠. 이렇게 인도.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런 상태여도 이런 상태이어도 이 매수인은 여전히 이런 상태가 없어졌지만 그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이 권리는 채권 청구권으로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야. 이게 그대로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판례. 자, 이런 상태에 있어도 의미 잘 알아두십시오. 이런 상태에 있어도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근데 이런 상태에 있지 않아도 이런 상태에 있다가 매수인이 만약 이렇게 처분해버렸어. 제3자한테 토지를 넘겨줘버렸어요.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런 상태가 된 경우에도 종전의 매수인은 여전히 매도인한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등기청구권은 여전히 채권청구권으로서 존속한다.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판례가 두 가지죠. 그죠? 요 매수인요. 이 사람 매수인. 자, 이것을 꼭 알아두시라는 거죠. 그것이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최근 판례는 부동산 매수인이 미등기인 채로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가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 일환으로서 제3자의 그 부동산을 사장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이거죠. 자기가 점유하는데 미등기한 상태에서 처분해서 이 사람한테 넘겨줘버린 경우 이렇게요. 이런 경우일지라도 이 매수인은 여전히 그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꼭 기억합니다. 꼭 기억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384페이지에 보면 양갈로 2번에요.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놨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 뭐라고요? 물권의 청구권이란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가는 게 뭐예요? 갑소유 부동산을 아무 권한도 없이 거래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을이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했다 이 말이죠. 이전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다만 등기만 가지고 있을 뿐이죠. 이런 거죠.
이 등기가 뭐예요? 무효인 등기예요. 왜냐하면 소유권 없는 상태로 등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때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를 지금 얘가 가지고 갔으니 이 갑은 야, 이 등기 무효인 등기 말소 등기해라 라고 청구하겠죠. 자, 이때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성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소유권이죠. 소유권. 요 소유권에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 소유권에서. 그러면 뭐예요? 이 바로 요 성격은 소유권에서 나오는 물권적 등기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죠. 요 물권이 뭐냐? 소유권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없는 사람이니까. 그럼 소유권은 여기 있겠죠. 갑이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은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 갑이 야 등기가 없애라 하는 거죠. 요 등기 청구권의 성격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체관계예요. 실체관계는 갑이 소유자인데 얘는 실체관계도 없으면서 등기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체관계와 등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말소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 법정지상권자가 청구하는 것도 있고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대신에요 취소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이 취소한 경우에도 물권적 효과설에 따라서 등기청구권 역시 물권적이다. 왜? 매도인이 취소함으로써 해제함으로써 그 소유권이란 것이 당연 복귀되어 있으니까 매도인한테. 그러면 매도인은 등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물권인 소유권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 앞에 있는 등기는 소유권도 없는 등기. 왜? 매도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권을. 그러니까 그 소유권에 의해서 야 매수인 네 앞에 있는 등기 말소해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밑에 있는 것 취득시효 즉 점유부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 청구권이라든지 부동산 임차권의 등기라든지 환매권에 의한 등기라든지 이런 전부 다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일명 등기의 유효 요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등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